오늘의 보험 핫 이슈는요. 노노 간병 시대 트렌드 사로잡은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02-6676-022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10%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선미 전문가님, 이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이제는 몇 년 안에는 초고령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뒤통수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는데 일단은 그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단순한 이제 진통제 처방을 받고 왔는데 네. 원인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환자인데요. 이 목 디스크에 의해서 이제 신경계 쪽이 눌려서 그래서 네.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경미한 그 확률이지만 그 머리에 그 종양이 있어서 그게 이제 눌려서 올 수도 있고, 네. 되게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이라든지 외과적인 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 주셔서 굉장히 놀래고 무서웠는데, 네. 가만히 이제 앉아서 병원을 둘러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그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야 이제 젊고 단순 두통이다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혼자 갔지만 이렇게 후유증이 있어서 이제 뭐 뇌경색 쪽이라든지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 네. 아니면 이제 만성질환이라서 꾸준하게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오셨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진짜로 그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많은 그 추세가 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앞으로 초고령화로 가는데 이제 걸리는 속도. 한국이 제일 지금 짧아 보이긴 하지만 네. 저게 그 짧은 게 아니라요. 25년 안에 미국은 72년이 걸릴 만한 거를 저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25년 이후면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고령 인구가 그 2000년도에는 77.2%, 네. 그리고 2018년에는 14.3%, 거의 뭐 2배 정도 급속도로 이제 빠르게 나타났고, 네.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20.3%로 대한민국은 점점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표를 보니까 확 비교가 되네요. 미국은 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70년이 넘게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2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지금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장소희 전문가님. 이 고령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의 연세가 좀 있으셔서 뭐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다든지 질병을 가지셨을 때 치료 기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건강하게만 오래 살면 좋겠지만 오히려 건강하기보단 치료를 해야 되는 기간, 특히 그렇죠. 뭐 간병을 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 간병을 하는 평균 기간이 17년이나 무려 된다고 하거든요.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이. 그래서 지금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외래 환자의 연 평균 증가율, 그 유병 기간도 지금 뭐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부분, 외래 환자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이 보시면은 치매 환자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 같이 이렇게 간병인들이 필요한 질병들의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치매는 완치가 없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 치매가 뭐 이제 경증에서 뭐 중증까지 가고 그러면서도 또 파킨슨병이라든지 근육 손상에 대한 어떤 다른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간병인 보험이 정말 필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 수 있다면 최고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다 보면 병을 갖고 치료를 하면서 오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이라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고 그렇다 보니 간병 비용도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소구 전문가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노 간병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간병하는 요럴 때는 간병 고통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그 앞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유병 기간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노령화에 따라오는 퇴행성 질환 중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치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할머니께서 치매를 오랫동안 좀 앓고 계셔서 그 간병을 하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직접 돌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수발에서만 끝나는 육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 끝을 알 수 없는 기약이 없는 간병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 경제적 부담이 가족들을 많이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방학 때 되면 큰 댁에 가서요, 밤에 불침번을 썼어요. 이 할머니께서 밤에 가스불을 켜지 않으실까, 또 밖에 혼자 외출을 하시지 않으실까. 이러다 보니까요, 가족들은 서로 지치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요, 가족 간에 이제 불화도 부딪히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제 아버지께서 6남매이시다 보니까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잘 보살펴 드렸는데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가족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혼자이신 경우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간병을 하면서 오는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간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무기력감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물론이고 가족과 환자를 위해서라도 이 간병인 보험만큼은 좀 필수인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제가 표를 보니까요. 뭐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 정신적인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어려워진 편이다 하고 매우 어려워졌다를 합하면 70%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간병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사례는 좀 이제 흔한 사례가 되었죠. 네. 참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쉽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전문 간병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선미 전문가님, 간병인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담이 커지고 있죠.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죠. 네.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우리 아까 초반에 장소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계란이랑 네. 제가 주부다 보니까 이제 마트를 가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유값,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해서 뭐 버섯부터 호박부터 샀는데 그냥 사 먹고 와. 이제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 실손의료비도 올라가, 안 오른 게 없는데 그만큼 이제 그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물가 상승률 대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간병인에 대한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냐 그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 소비자 물가 증감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간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간병 도우미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2017년보다 현재 6.9% 정도 올랐고요. 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져서 점점 더 초고령화 사회가 들어간다면 특히 이제 치매 환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니면 장기 입원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앞으로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뜰 거고 그만큼 간병인 지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간병 도우미, 뭐 전문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도움을 받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했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2차적인 문제가 간병인 고용 비용이 너무너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미리미리 간병인 보험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간병인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희 전문가님, 간병인 보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필요한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간병인 보험을 준비했을 때와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좀 차이가 날까요?
네. 일단 저는 보험이라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네. 결정을 할 때는 어쨌거나 내가 냈던 보험료 대비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까? 네. 얼마나 들길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필수라고까지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환자를 이제 그 돌봤을 때 필요한 비용이 간병인의 평균 비용으로만 하루에 1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물론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30일을 고용을 하게 된다면 총 300만 원이 드는데 만약에 180일만 고용을 했을 때도 무려 1,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6개월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요즘에 뭐 저도 이제 외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네. 가끔가다 이제 뵙고 뭐 이제 알게 된 것도 있는데 한 병실에 이렇게 간병을 해주고 계시는 간병인 분이 한 분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족은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좀 신경을 좀 이렇게 분산이 됐을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치매도 종류가 다를 수 있고 합병증이 있어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돌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무래도 비용이 더 비싸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준비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뭐 1,800만 원에서 평균선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을 만큼 네,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어쨌거나 보장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네. 지금 물가가 표로 올라도. 딱 보니까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눈으로 확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 간병인 고용 비용을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물론 물가가 상승을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6개월만 잡았는데도 지금 1,8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참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유병자인 상태로 오래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몇 년, 정말 몇십 년까지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정말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 점점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서구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있고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뭐 간병 생활에 도움을 드린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네. 다만 그 수단을 어떻게 도와드리냐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돈으로 간병 생활을 도와드리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간병인 보험은 사람으로 간병 생활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풀어드리면 간병보험은 간병비 보험, 비, 즉 돈이죠. 돈을 드리는 개념이고요. 간병인 보험, 사람 인자를 써서 간병인이 네. 파견이 돼서 사람이 직접 도와드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어. 이 간병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진단비와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에서 정한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이 되거나 치매의 일정 등급이 된다라고 하면 암진단비 나가듯이 일정한 목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지급이 되거나 또는 매월 생활비 형태로 100만 원씩,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형태를 이제 간병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간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님, 저 간병인 보험에 들었는데 왜 간병인 지원이 안 되나요? 라고 해서 증권을 받아보면요. 네. 이 간병인 보험이 아니라 간병보험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내가 간병보험을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지금 증권을 꺼내서 내가 들어가 있는 보험이 간병보험인지 간병인 보험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가입하신 종합보험을 한번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병인 특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서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간병보험으로 되어 있는지 간병인 보험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이 보험 증권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사진 찍으셔서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미 전문가님,
간병인 보험을 꼭 준비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이제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일단은 간병인 보험, 아까 정말 바로 전에 그 간병보험하고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오늘 저희는 간병인에 집중을 하기 위한 그 방송이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은 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네. 간병인 보험을 우리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회사는 국내 세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네. 간병보험은 그 장기 요양 상태가 됐거나 대표적으로 뭐 치매가 됐거나 그런 등급에 됐을 때만 받을 수 있지만 간병인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즉 입원을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병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진단비 명분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훨씬 더 보장의 범위가 넓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만 또 그 노인이 됐을 때만 간병인이 고용이 돼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무릎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고관절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큰 사고가 나서 그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도 사실은 간병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에 대비책으로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건데요. 질병 상해로 인해서 진단 확정을 받으시고 입원을 했을 때 일반 병원이 아니라 우리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도 입원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 외과적인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한방병원에도 또 입원을 하면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물리치료를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간병인이 꼭 필요하고 저보다는 또 저 젊은 우리 엄마들,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애기 엄마라고 해서 이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이를 봐줄 수 없는데 아. 그런 와중에 또 간병을 해야 될 상황이 없는데 누가 애는 친정엄마 봐줄 수 있어. 그럼 나는 내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해줄 수 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에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게 간병인 보험일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간병인 보험은 그 갱신형으로밖에 준비가 되지 않는 점이 있고 네. 최대 1년에 180일 한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간병인을 고용을 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 꼴이면 180이면은 1,800만 원 네네. 정도라고 아까 우리 장소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간병인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확실하게 부담을 좀 덜어낼 수는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1년에 180일 한도면요. 만약에 올해 180을 썼다 하면 2022년에는 그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원복이 건가요? 되는, 그렇죠. 아, 그렇군요. 1년에 180일 한도로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희 전문가님, 이렇게 유리한 보험이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클 것 같은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보험사에서 뭐 좋은 건데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의심부터 하셔야겠죠.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간병이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데 비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아. 그 위험률을 보험사에서 아직은 책정을 다 할 수는 없었겠죠. 아. 예, 그래서 그런지 30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성, 여성 구분 없이 2만 원대의 특약으로 오.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2만 원에서 3만 원대 정도, 여성분들이 4, 5만 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60대 분들은 이제 한 10,000원 정도 차이로 남성분들이 3, 4만 원대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이 한 5, 6만 원대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게 하루라도 어렸을 때, 젊을 때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만큼 네. 이 간병보험도 물론 갱신되는 특약이긴 하지만 나중에 준비해서 좀 금액이 많이 오르기 전에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기존의 보장이 또 얼만큼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0대부터 한 60세까지 중심으로 해서 보험료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의 손해율이나 위험률이 아직은 확실하게 측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상담 전화로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간병인 보험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 간편하게 그냥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송서구 전문가님, 요 간병인 보험도 보험사별로 좀 내용이 다르겠죠? 보장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문의가 왔던 60세 여성 기준으로 한번 네.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A사부터 C사까지 세 개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나온 지 한 8년 정도가 됐고요. B사와 C사 같은 게 나온 지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는 간병인 보험을 요 세 회사에서만 판매가 됐었는데 네. 그저께죠. 2월 1일 날 모 회사에서 간병인 보험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4개 회사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워낙 이제 간병인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 보니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A사부터 C사까지는 가입 연령이 최소 65세부터 80세까지 최대 가입 연령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A사부터 C사까지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간병인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간병인 지원을 안 받을 경우는 일당으로 받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타사에서 가지지 않는 좀 특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간병인 지원을 받지 않고 병원 안에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입원 일당을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차별화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뭐 암보험처럼 단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통합보험 안에 이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셔서 혹시 내가 부족한 뭐 암보험이라든가 혈관보험이라든가 수술비 보험 이런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같이 보완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암보험처럼 아니면 뭐 다른 보험처럼 단독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 간병인 보험은 종합보험, 요 통합보험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보험이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미 전문가님,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성질환 가지신 분들 혹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간병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 건강하신 분들보다 아프셨던 분들,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봤을 때는 유병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만성질환자, 대표적으로 네. 이제 MC 분께서 말씀하셨던 고혈압 환자, 그다음에 그렇죠. 고지혈 환자, 당뇨, 그러니까 약을 평생토록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또는 이미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셨던 분들, 네. 네,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저희 우리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방송을 굉장히 애청하시는 분들 시청자들 많으세요. 그래서 325 하면은 나 저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병력을 기존에 갖고 계셨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이력이 없으시거나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없으셨거나 네.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재검사라든지 소견이 없이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간병을 받아야 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으신 우리 만성질환자라든지 기존의 병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건강하신 분들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이 간병인 보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컸을 거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유병자분들도 간편한 심사를 통해서 간병인 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보험 핫 이슈는 노노 간병 시대에 우리가 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이었는데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노 간병 시대 트렌드 사로잡은 간병인 보험. 1년에 180일 한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질병 상해 관련해서 간병인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죠. 갱신형 보험만 준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과 범위 대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병인 보험은요. 간병인 지원을 받지 않을 때 입원 일당으로 대체해서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노 간병 시대 그 어려움을 대처할 간병인 보험. 마지막으로 만성 질환자, 우리 병력 있으신 유병자분들도 325 간편 심사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 생각보다 쉽게도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상담 전화로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간병인 보험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보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